자, 이제 39일차 수업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웹개발2 과정이 오늘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나고 3로 또 넘어가죠. 벌써 한 2달 정도 한 것 같네요. 2달이 다 돼가는데, 이쯤에서 한번 처음 이 웹개발 수업을 시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때랑 지금이랑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자바 안에서 콘솔 가지고밖에 뭔가를 못하고 있었는데, 서블릿이라고 하는 친구를 쓰면서, 톰캣이라고 하는 친구를 쓰면서 뭔가 브라우저에 화면을 띄우고 있어요.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JSP 가지고 서블릿 가지고 하는 거를 길게는 안 할 거예요. 좀 더 하다 보면은 이제 바로 스프링 부트로 넘어갈 건데,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JSP 가지고 서블릿 가지고 하는 이 과정에서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메이븐이라는 또 엄청난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불편한 서블릿 하나의 요청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불편한 요소들을 그냥 컨트롤러라고 하는 역할한테 다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이제 차차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지금도 사실 이렇게 서블릿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컨트롤러로 빼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스프링 부트로 넘어가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히 거기까지는 진행을 안 할 거고, 우린 서블릿을 그냥 두고 넘어갈 건데,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 모습이 갖춰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몸소 느끼시면서 수업을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정 기능, 저번 시간 마지막에 수정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업이 끝났었던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수정 기능은 일단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릴 때 작성 기능 만들었던 거랑 방식이 유사하다, 그리고 이제 수정 기능 자체의 양식은 디테일과 유사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디테일 페이지에 수정 기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버튼 자체가 없으니까 버튼부터 하나 만들어 줄까요? 삭제보다는 앞에 있는 게 낫겠죠? 수정, 그리고 아직 실제로 만들진 않았지만 모디파이. 자, 수정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실행하고 끝나는 기능이 아니라 뭔가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를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두 모디파이가 아니라 그냥 모디파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파라미터를 넘기고 있죠, 아이디를. 이건 왜 넘겨야 될까요? 네, 내가 지금 어떤 글을 수정할지 얘가 아이디로서 알고 있어야, 서블릿도 그걸 알아야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내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것 때문에 아이디가 파라미터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디파이를 만들 건데, 얘는 그냥 라이트 서블릿 말고 얘는 그냥 디테일 서블릿 복사해서 이름을 모디파이 서블릿이라고 지어줄게요. 두 모디파이가 아니라 그냥 모디파이입니다. 일단 페이지로 넘겨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서블릿이니까. 그래서 여기 맵핑 주소 바꿔줘야 되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DB 연결 필요할 거고 그대로 진행하고, 아이디도 그대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상세 보기처럼 보여줘야 돼요. 페이지에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을 수 있게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결국 이 쿼리까지도 필요한 거죠. 이거 날리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 이걸 쿼리를 날려야 한 줄을 가져올 거고, 그걸 우리가 세팅할 거고 보내줄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하나 바꾸고요, 다 그대로 쓸 거고요, 얘만 모디파이로 바꿔버릴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놨던 걸 최대한 활용을 하면 쉽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지금 당장 modify.jsp라는 파일이 없으니까, 그쵸?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것도 그냥 만들지 말고 디테일 그냥 복사해서
modify라고 만들어 줄게요. modify.jsp 들어가 보면 내용이 다 들어있겠죠? 근데 어차피 세팅한 거 똑같았으니까, 이 리퀘스트에다가 set attribute 한 게 똑같았으니까 얘도 똑같이 받으면 되겠죠? 이름도 바꾼 적이 없어요. 저는 꺼내와요. 꺼내오고 그 꺼내온 거 안에서 ID 몇 번 게시물인지 보여줄 수 있고, 번호, 날짜, 제목, 내용 다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거 하나 붙으면 좋겠네요. 수정. 여기도 게시물 수정.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수정 버튼은 필요가 없을 거고, 수정하는 상황 속에서 삭제? 뭐 있어도 나쁠 건 없지만 굳이 얘는 빼도록 하죠. 그리고 리스트로 돌아가는 건 있어야 될 거고,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목록으로 돌아가는 걸 두지 말고, 잠깐만, 이거 하나 살려서 얘를 취소로 보내버리죠. 취소했을 때는 다시 그 게시글로 돌아갈 수 있게. 이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상세 보기에서 취소, 목록 기능도 하나 있는 게 나으려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내가 필요한 게 있다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는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면 취소 버튼 누르면 상세 보기로 다시 돌아갈 거고, 목록 버튼 누르면 리스트로 돌아갈 거고, 그죠? 리스트로 돌아가는데 우리 이제 페이징 처리해놨죠? 파라미터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됩니다. 우리가 안 줬을 때를 대비해서, 잠깐만, 여기다가 조건을 걸어, 여기 있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줬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로직을 구현해 놨어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안 들어오면 그냥 첫 번째 페이지로 알아서 넘어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그냥 목록으로 돌아간다, 이런 모디파이에서 이런 목록 버튼 누른다 했을 때 상관이 없는 거죠. 페이지 안 넣어줘도 알아서 1페이지로 세팅이 될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얘를 켰을 때 이 모디파이 서블릿으로 이 요청이 들어갔을 때 얘가 잘 나오는지 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서버를 먼저 켜주고요. 홈 메인부터, 자, 리스트를 갑니다. DB를 안 켰어요. 아까 뭔가 안 한 것 같았는데 DB를 안 켰군요. 이건 이따 하고, 자, 다시 리스트로 돌아오면 잘 들어와지죠. 여기서 디테일을 들어갔을 때 이제 수정 버튼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얘 눌렀을 때 이 게시물 수정, 몇 번 게시물 수정 하면서 상세 보기처럼 이런 게 나오면 되는 거죠. 잘 나오네요. 목록 취소 잘 나오고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청을 보냈을 때 요청을 흡수하고 JSP한테 일 넘기는 과정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들 세팅하는 거까지 완료가 된 거죠. 지금 하나의 서블릿과 하나의 JSP가 얼추 완성이 되어가는 단계인데, 얘를 이렇게 그냥 보여줄 게 아니라 수정을 할 수 있게끔 인풋 태그를 넣어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풋 태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div를 그냥 쓰고, 여기 제목 뒤에 인풋 태그를 열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얘는 잠깐 잘라내기를 해놨다가 이게 플레이스 홀더까지, 여기에 제목을, 아니다, 플레이스 홀더는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 저 이거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그냥 칸으로 딱 보여주면 원래 있던 내용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게시물 수정 같은 경우는 내가 썼던 그 내용들이 일단 남아있고, 거기서 내가 바꾸고 싶은 부분만 바꿀 수 있는 게 좀 더 맞는 기능 같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보통 게시판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있던 내용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얘는 닫는 태그 없어서 사이에다가 텍스트 에어리아처럼 이렇게 사이에다가 뭐 못 넣어주니까 어떻게 값을 세팅해야 된다고요? 네, 밸류를 사용해서 아까 보여주고 있던 이 친구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원래 입력되어 있던 게 그냥 들어오는 거죠. 얘는 지금 DB에서 가져온 애를 바탕으로 꺼내는 거잖아요. 그죠? DB에서 가져온 걸 꺼냈어요. 아직 수정하기 전인 상태고.
그러니까 원래 써있던 글이 그대로 남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내용도 입력을 받게끔 해줄 건데, 그리고 원래 내용이 이렇게 차 있으니까 우리가 플레이스홀더로 여기를 뭔가를 넣어줄 필요가 딱히 없는 거예요. 어차피 플레이스홀더 넣어봤자 얘 때문에 안 보일 거니까. 얘를 물론 지우면 차이가 있겠지만 뭐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보죠. 텍스트 에어리아 태그 하나 만들어주고, 우리 여기서 당장 아이디나 컬럼, 로우스 이런 거 안 쓸 거라고 했으니까 빼버리고요. 얘 같은 경우 텍스트 에어리아는 받는 태그가 있죠. 그럼 이 안에다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밸류 세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대로만 넘겨주면 넘겨줄 수가 없죠. 지금 당장 버튼도 없고 목록이랑 취소 버튼밖에 없고 애초에 폼으로 감싸져 있지도 않고. 자, JSP에서 자바 쪽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폼 태그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폼 없이는 전송을 못한다 라고 봐도 돼요. 폼 태그는 실제로 계속 써야 되는 태그 중에 하나예요. JSP가 어쨌든 여기서 입력받은 결과들을 가지고서 자바 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야 자바가 인설트를 해주든 뭘 해주든 할 거잖아요. 우리가 서비스, DAO 결국 걔네들 다 자바 쪽 코드잖아요. 그죠? DB랑 통신은 JSP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폼도 하나 넣어주도록 하죠. 폼을 여기서 선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까지 그냥 폼으로 감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로 넘겨주는 데이터가 있는 여기부터 감쌀 것인가,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폼 태그 안에 들어있는 인풋이나 텍스트 에어리아 이런 태그들만, 그 안에 세팅된 애들만 네임이라는 값을 변수 이름으로 가지고 자바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쌌든 여기서 쌌든 전혀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거는 안 되겠죠? 여기다가 폼을 열었다? 이러면 얘는 못 보내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내가 그것만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크게 상관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우리가 폼 태그를 처음 다뤄볼 때 이제 일단 보여드릴게요. 라이트.jsp 가보면은, 자, 폼 여기까지 해놓고요. 폼 안에 버튼 넣으면 타입 서브밋 기본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이 목록 버튼을 밑에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위로 올라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이런 것도 올라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게 가능하겠죠. 폼 메인에 글쓰기 딱 들어갔을 때 지금 작성 버튼 밑에 목록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위상을 같은 줄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이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 버튼, 폼 안에 있는 버튼이 기본으로 타입이 서브밋인데 얘가 div 안에 들어있든 뭐 안에 들어있든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폼 안에 있는 버튼이면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서브밋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다시 새로 고침해보면 얘네들 같은 줄 나오는 거죠. 이게 더 깔끔할 것 같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href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다시 돌아와서 폼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작성 버튼을 하나 밑에다 만들어주죠. 작성보다는 수정이 낫겠죠? 상황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네임 세팅 해줘야 되고, 내용이니까 바디로 넘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도 네임 세팅 해줘야겠죠? 아 참,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인풋이나 이런 태그들 안에다가 이렇게 속성 넣을 때 이 속성의 위치가 얘가 앞에 있어야 되고 얘가 앞에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딱히 없어요. 그냥 빠뜨리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뭐냐면 인풋 태그를 여러 개를 쭉 쓴다? 그럼 웬간하면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내 이름만 바꾸거든요. 그 내가 바꿔야 되는 부분만. 근데 그러다 보면 타입 텍스트가 뭐 다 똑같이 맨 앞에 있고 뭐 플레이스홀더가 다 똑같이 중간에 있고 뭐 이렇게 세팅이 될 거잖아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한 줄 한 줄을 다 타이핑을 했다. 근데 누구는 타입이 여기 있고 누구는 타입이 뒤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하나 빠뜨렸을 때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지금 이 인풋 태그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네임이거든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없으면 파라미터를 못 받아요, 자바가. 그쵸? 이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중구난방으로 누구는 앞에 누구는 뒤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다 보면
나중에 네임이 하나가 빠져서 파라미터가 안 들어왔대요. 근데 그 네임이 안 찾아져요.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해오면서도 느꼈을 거예요. 내가짱 코드는 간단한 오타가 났을 때 내 눈으로는 잘 안 찾아져요. 찾는데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런 네임 빠뜨린 거 똑같은 원리예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제가 그냥 추천드리는 바로는 통일성을 좀 갖춰서 짜는 게 여러분들이 관리하기가 편해요. 개발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최대한 복사 붙여넣기 자동 완성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여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속성 넣어줄 때도 내가 속성 풀네임을 다 알아요. 넣었어요. 그러면은 콜론 찍고 다운표까지 내가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 JSP 안에서 이 태그 안에 있는 옵션들은 컨트롤 스페이스 자동 완성을 쓸 때요. 지금 보세요. 네임 다 썼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없거든요. 안 나와요. 근데 한 글자라도 안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찍으면 보이세요? 이거 나오는 거?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네. 네임이라고 나와요. 근데 얘를 그냥 엔터를 치면 콜론까지 찍어줘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거? 안 쓸 이유가 없겠죠. 네. 이렇게 만들면 오타 확률도 줄어드는 거고, 여러분들이 귀찮게, 이게 솔직히 개발하다 보면은 타자 치다가 이퀄이랑 그 쌍따옴표 치러 갈 때가 오타가 제일 많이 나요. 여기가 엔터도 잘 눌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자동 완성 기능이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타이틀로 이름을 좀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당장 수정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 페이지에서 수정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 수정 버튼 누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뭐라고 하네? 액션이 없는데 왜 뭐라고 하지? 모디파이로 넘어갔구나. 자기 스스로 그냥 해버리고 마네요. 자, 이거 액션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서블릿의 요청을 보낼 건지, 이 폼을 어디로 보낼 건지 URL 매핑을 또 걸어줘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여기다 뭐 걸어줘야 돼요? do modify를 걸어줘야겠죠? 근데 이 do modify 같은 경우는 이 도메인에서, 이 URL에서 이 부분만 바뀌면 되는 거죠. 이 부분만, 끝에 있는 부분만. 자, 여기서 이제 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뒤에 있는 파라미터는 URL 매핑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애초에 서블릿에 매핑 걸을 때 파라미터가 있다 그래서 파라미터까지 걸어주는 거 아니죠. 파라미터 무시하고,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그냥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위상을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modify랑 같은 위상에 있는, 같은 위상에 만들 do modify의 요청을 보내면 되니까 이 친구가 그냥 do modify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배웠던 거 get으로 보내지 않고 post로 보낼 거예요. 여기서 넘겨주는 수정하는 제목과 내용이 주소창에 뜰 필요가 딱히 없으니까 post로 그냥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끝났죠. do modify라고 하는 서블릿 요청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만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do write, 얘를 복사해서 do modify 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줄 거고, 바꿔줘야겠죠? 이 매핑 안 바꾸면은 무조건 오류 나요. 서버 킬 때 애초에 오류가 나요. 그래서 이 매핑은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do modify에 지금 우리 do write 거 가져왔는데 얘 포스트 있구나. 됐네요. 그러면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이거 없으면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지금 modify에서 포스트로 보내고 있는데 못 받을 거니까, 저처럼 복사하지 않고 그냥 만드셨다? 그럼 이거 꼭 살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할 거고, 파라미터 받아오는데 얘네 둘만 받아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를 하나 더 받아올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여기 말고 어딨어, 여기서 가져오죠. 가져올 거고, 업데이트 쿼리를 날려야겠죠? 업데이트 아티클인데 set reg date는 필요가, 지금 잠깐만요. 저희가 게시물이 제거 테이블이 여기
업데이트 데이터는 다 있군요. 둘 다 있으면은 수정하는 거니까 그럼 있는 김에 이것도 하죠. RED 데이트는 딱히 건드릴 거 없고 이 업데이트 데이트를 이렇게 now로 바꿔주면 얘는 수정할 때 수정 날짜가 바뀌겠죠. 현재 시간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타이틀과 바디 그대로 받아온 거 넣어주면 되고. 자,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하죠. 네, 웨어절이 필요해요. 웨어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직 안 보냈어요. 네, 그 말씀 드릴 겁니다. 그래서 where id는 하고 물음표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id를 넘겨줘야 돼요. 얘는 이제 인서트가 아니라 업데이트를 날릴 거니까 업데이트는 딱히 결과를 받아올 필요가 없었죠. 리턴을 물론 해주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날릴 건데 이것도 먼저 바꾸고. 뭐야 이거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로 보내기보다는 디테일로 보내는 게 더 깔끔하겠죠? 수정이 됐으면은 다시 그 글을 확인할 수 있게끔 여기에 %d 넣어주고 아이디를 하나 더 세팅. 자, 이렇게 서블릿은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럼 이 쿼리가 날아갔을 때 업데이트를 실행을 할 거고요. 문제없이 실행이 되면 JSP한테 안 가고 지가 이런 스크립트로 알림창 하나 띄우면서 일 처리하고 디테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지금 이거를 실행하면 당장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아이디를 넘겨준 적이 없어요. modify.jsp에서 이 작업을 할 때 우리는 아이디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왜? 폼으로 넘어가는 건 input, text area 같은 입력받는 애들, 이런 애들만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세팅한 건 그냥 화면에 보여준 거지 이건 안 넘어가요. 그쵸?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 넘기면 돼요. 그냥 인풋 태그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일단 value에다가 이거 id 넣어주고요. 이렇게 넘기면 돼요. name은 id로 만들어주고. 자, 근데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당장 이게 문제예요. 넘겨주려고 얘를 해보니까 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 좀 별론 것 같은데. 그럼 얘를 안 쓰면 애초에 아이디를 넘길 수가 없고 인풋 말고 뭐 텍스트 에어리아 이것도 똑같겠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돼요. 화면에 보이지 않게 넘기기 뭐 이런 식으로 JSP에서 자바로 데이터 넘기는 방법 이런 거 검색해 보시다가 화면에 보이지 않게끔 넘기는 방법 이런 걸 검색해 보시라고 사실 어제 이 수정 기능에 대해서 시간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얘한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인풋 타입에 히든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히든을 사용하게 되면 얘는 안 보여요. 근데 소스 까보면 들어있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들 안에도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꼭 필요한 애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JSP가 자바한테 요청을 자바한테 폼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어쨌든 요청을 보내면 그 자바가 JSP가 자바한테 알려주고 싶은 데이터들을 자바가 알아먹어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세팅을 안 해주면 자바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풋으로 넣어서 세팅을 해주는 건데 그냥 하면 화면에 나타나 버리니 화면에 불필요한 요소들이 다 올라가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인풋 타입 히든 얘를 사용을 하면 화면에서는 안 보이게 처리할 수가 있고 밸류 세팅을 통해 원하는 값 세팅해서 넘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는 얘가 id까지 알아먹을 수 있어요. 인풋 타입 히든 상당히 많이 씁니다. 실무에서도 되게 많이 써요. 그렇게 해주고 그럼 다 만든 것 같은데요? 끝난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다시 목록으로 좀 가서 550번 글 제목 1, 2, 3이니까 얘를 골라서 수정 들어가서 너는 5, 6, 7로 해. 내용은 영어로 바뀌고 수정 버튼 누르면 문제가 좀 있네요. 저 서버 안 껐다 켰어요. do modify 서블릿은
애초에 서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죠. 지금 못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버를 한번 껐다 주겠습니다. 다시 리스트로 가서 1, 2, 3 수정, 여기는 5, 6, 7 수정하면 수정되었습니다 뜨고, 이때 주소창이 안 보이고 확인 누르면 게시물로 왔을 때 잘 바뀌어 있죠. 이렇게 이제 사실 이 정도까지 했으면요, 여러분들이 못 만들 기능이 전혀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다양한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한 김에 이거를 하나 만들고 갈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죠. 지금 삭제 기능도 있고 수정 기능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이거 좀 정리를 하고, 딜리트는 JSP가 없지. 그러면 디테일에서 수정 버튼을 누르면 얘는 페이지가 이동을 하죠, JSP로. 근데 삭제 버튼을 누르면 그냥 이 두 딜리트라는 요청 보내고 알림창 하나 뜨고 확인 누르면 삭제되고 끝이에요. 다시 리스트로 돌아가요. 그죠? 리스트로 돌아가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한번 얘기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 삭제할 때 진짜 삭제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제가 나중에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쯤 수정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쯤에서 한번 건드리고 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따가 회원가입 기능 만들어 볼 건데요, 그때 이거랑 상당히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이랑 상당히 유사한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해보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 A 태그한테는 삭제 버튼이라고 하는 이 A 태그는 href가 걸려있죠. 얘가 이만큼이 주소일 거고, 이걸로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링크 클릭을 하면 그 주소로 해당 주소로 가듯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얘한테 온클릭을 주겠대요. 어떤 상황일까요? A 태그는 우리가 온클릭을, 클릭 이벤트 이런 거 안 줘도 그냥 클릭이 가능한 요소잖아요. 그죠? 우리 자바스크립트 조금 배워볼 때 뭐 버튼 같은 거에다가 온클릭 걸어주고 그 자바스크립트 함수 이름 넣어주면서 함수 실행문 넣어주면 이제 함수가 실행되고 그 결과가 화면에 나오고 이런 거 해봤죠? 근데 A 태그한테는 온클릭을 한 번도 안 써봤단 말이에요. 왜? 얘는 그냥 누를 수 있는 애였으니까. 근데 얘한테 온클릭을 준대요. 자,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해보죠.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이따가 이거는 테스트니까 일단 이거, 자, 목록으로 갔을 때, 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갔어요. 554번 얘한테 삭제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원래 만들어놨던 이거 하기 전에는 그냥 이걸로 바로 요청 넘어가서 삭제하고 끝났죠. 자, 보세요. 누가 나왔어요? 하이가 나왔죠. 지금 우리가 온클릭에다가 얼러트 하이 넣어놨어요. 얼러트는 그냥 알림창 띄우는 거였으니까. 근데 얘가 먼저 나왔네요. 지금 보면은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거 요청 넘어가기 전에 얘가 먼저 했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때 요청이 넘어가서 삭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워졌고. 자, 그럼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 온클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걸려있는 href보다 먼저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먼저 실행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청이 넘어가기 전에, 요청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이거 넘어가기 전에 얘가 먼저 실행을 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너 요청 넘어가지 마 라고 명령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얘가? 못 넘어가겠죠. 얘가 먼저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일을 하는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걸 넣어줄 겁니다. return false라고 하는 값을 넣어줄 거예요. 얘는 뭐 크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활용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뭐 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이 온클릭이 실행된 이 시점에 이 친구가 하려는 일을 그냥 막아요. 그냥 막아버려요. 자, 새로 고침이 적용이 됐겠죠. 이제 여기서 디테일 들어갔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어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에이텍은 한번 클릭하면 이게 뭔 일을 했든 안 했든 보라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보라색으로 바뀌지도 않아요. 그냥 얘가 하는 그 일들을 그냥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리턴 펄스가. 이해되시죠? 이건 그냥 활용법만 아시면 됩니다. 그냥 막는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걸 막아버리는 방법. 내가 하려는 것보다 먼저 실행되는 애를 써주고 이 친구한테 리턴 펄스. 이러면 막혀버리는 그런 현상. 자, 저는 이거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막아버리면 애초에 삭제가 기능이 안 되는 거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조건일 때만 막아라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조건문을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먼저 하고 말씀드리죠. 이 조건문 안에 컨펌이라고 하는 애를 쓸 거예요. 이 컨펌이라고 하는 애는 얼러트랑 똑같이 알림창의 일종이에요. 이것도 먼저 테스트를 보고 해보도록 하죠. 이 컨펌이라고 하는 애는 만약에 여기다 하이를 했다. 얼러트랑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함수 실행하듯이 쓰는 건데 이렇게 쓰면 자, 아까 얼러트 띄웠을 때는 하이에 확인 버튼밖에 없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확인 취소가 나왔죠.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알림창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더 자세한 거는 이제 구글링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냥 뭐 JSP 얼러트라고만 쳐도 얼러트 말고 유사하게 쓸 수 있는 알림창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확인과 취소를 하면 지금은 우리가 막아놓거나 한 게 없으니까 취소를 하든 확인을 하든 요청이 넘어가요. 얘는 지 할 일을 끝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이따가 제가 조건문을 아까 열고서 여기 안에다가 컨펌 쓸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랑 얘가 얘를 눌렀을 때는 뭔가 리턴이 될 거고 얘를 눌렀을 때는 뭔가 리턴이 된다 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는 취소니까 부정이죠. 그럼 false가 리턴이 돼요. 그리고 얘는 확인이죠. 그 긍정이겠네요. 그럼 true가 리턴이 돼요.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조건문을 짤 거예요. 자, if 이 안에 confirm 넣어줄 거고요. 이 친구가 해야 되는 일이 보여줘야 되는 게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이 컨펌을 수행한 결과가 false랑 같다면 인 거겠죠? 그럼 false랑 같다면이면 아까 확인 취소 중에 누구 누른 거예요? 취소 누른 거죠? 취소가 그냥 false니까. 그래서 이게 보여주고 나서 사용자가 취소를 눌렀다. 그럼 이게 false를 리턴을 받아요. 그럼 false랑 같다. 이거 참이네요. 그러면 그때 리턴 false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아는 원래 자바 문법상으로는 이게 맞죠? 중괄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if를 썼으니까. 그쵸? 근데 얘는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근데 이게 그냥 생략이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내가 가져와서 자, 지금 원래대로라면 이 문법이 맞죠? 이거 자바도 이게 맞고요. 자바스크립트도 이게 맞아요. 똑같은데 둘이 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이 if문 안에 이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하는 기능이 로직이 이거밖에 없죠.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만약에 이런 게 있대요. 그럼 지금 세미콜론이 몇 개예요? 2개죠. 세미콜론이 그 코드를 구분짓는 역할이었잖아요. 이거 한 줄 끝, 그 다음에 이거 한 줄 끝, 이 역할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if문 안에서 수행돼야 되는 로직은 2개예요. 2개. 그죠? 이럴 때는 얘를 생략을 못해요. 근데 이 안에서 수행돼야 되는 기능이 하나다? 그러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면은 간단한 이런 처리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생략되어 있어요. 사실 생략 안 해도 당연히 문제 없겠죠. 지금 여기다가 쓸 건데 여기다 쓸 때도 생략 안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똑같아요, 기능은. 근데
굳이 어차피 이거 하나밖에 안 할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씩이라도 코드의 간결화를 추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향상된 포문 같은 게 있듯이. 얘는 그냥 문법으로 가능한 거니까 그냥 사용법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할 건 내가 이 조건문 안에서 수행해야 되는 로직이 하나일 때, 이게 두 개가 되는 순간 생략하면 이제 이 코드가 에러를 뱉어요. 만약에 아까처럼 A는 10이다 이런 거 두 개가 들어있다, 그럼 더 이상 얘는 이 코드를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이거는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바 문법이니까 그냥 이런 데 가서 해봐도 나올 거거든요. 만약에 복사를 좀 해봅시다. 지금 여기는 이제 자바 쪽이니까 애초에 컨펌이 없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이 조건이 true다, 얘는 이렇게만 해보도록 하죠. 이런 뭐라고는 안 할 거니까. 자, 근데 이 상태에서는 얘가 생략이 돼도 어디 갔어? 자, 이렇게 생략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거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얘 리턴 만나면 이 메서드 끝낼 거잖아요. 약간 의미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안 하는데 뭐라고 하죠 이제. 근데 얘가 중괄호가 생겨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뭐라고 안 해요. 지금 심지어 얘네들 한 줄에 있는데도 뭐라고 안 하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하나의 기능만 수행할 때는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if에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onClick이 어떤 일을 수행하겠어요? 물어봐요.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띄워서 확인 취소 버튼 알려주겠죠. 사용자가 취소를 눌러요. 그럼 이게 참이니까 그때는 뭐 한다? 리턴 펄스 한다. 그러면 전송 못하고 서브밋, 이거 여기로 요청 못 넘어가고 그냥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근데 얘를 보여줬는데 사용자가 확인을 눌러요. 그럼 얘는 true라 그랬죠. 그럼 true는 false랑 같냐? 틀리잖아요. 그럼 이거 거짓이니까 리턴 펄스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들어가고 삭제 버튼 눌렀는데 취소를 한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삭제 버튼을 눌렀는데 확인을 누른다. 삭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죠? 이런 방식. 자, 이따가 여러분들 회원가입 하실 때 이거랑 거의 똑같이 하시면 돼요.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하면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그때 가서 상황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삭제할 때 확인하는 거 했고요. 수정 기능도 만들었고, 그리고 삭제 버튼은 여기다 만들어놔. 됐어요. 이 정도만 하고 커밋을 한번 하도록 하죠. 게시물 수정 기능 구현, 그리고 삭제 시 확인 절차 구현. 자, 수업 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자, 확인해서 본인 걸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49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한번 해보죠. 서버를 껐지만 다행히 얘가 켜있어서 이거, 이 페이지 개수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나오고 있는 거, 제가 이거 다음 시간에 할 때 게시물 좀 한 몇십만 개 이렇게 넣어놓고 페이징 나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지금 이 정도만 봐도 사실 이 정도면은 좀 간단히 만든 웹사이트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화면을 키우면은 그래도 넘어가진 않으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